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미쳤습니다. 어제 기록적인 상승을 한 것에 이어 연 이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기분 좋은 주말을 안겨줬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어제 장 초반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진영으로부터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 분위기도 함께 우울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좋았던 프리마켓의 분위기도 갑자기 급락하며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 어제의 상승은 하룻밤의 꿈이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때쯤 또 한 번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또다시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 나스닥은 단 2거래일 만에 거의 10%가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시면 다우가 4.2% 상승, S&P는 5.9%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8.1%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겨우 이틀 만에 10%가 상승할 정도의 반등은 기존에 여러 차례 있었던 베어마켓 랠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만스닥을 딱 찍고 올랐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이것이 정말 약세장을 끝내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아직 약세장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S&P로 보시면 현재도 약세장이 진행되어 있고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 단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P가 4100 부근을 돌파해야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뚫고 약세장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로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번 주에 예상보다 낮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미리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그 과정을 선반영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경기의 바닥이 시장의 바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바닥을 찍고 먼저 반등합니다. 물가와 금리 같은 것은 후행 지표죠.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피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나온 CPI란 것도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의 흔적입니다. 어제 시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시장은 자기가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니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망에 따라 미리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 달러 인덱스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만에 1.6% 급락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단 이틀 만에 거의 4%가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내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만큼 향후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채권 수익률 역시 급락 중인데요.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단 하루 만에 30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락하며 4% 이하로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스닥과 같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기업들에게 매우 큰 호재가 되었죠. 나스닥이 이틀 동안 거의 10% 오른 배경에 채권 수익률의 급락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지난달부터 달러가 지금은 영원히 오를 것처럼 상승하지만 결국 금리 사이클의 끝이 보일 때 올라왔던 그 기세 그대로 다시 내려갈 것이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냥 그 일이 지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아직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시점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다음 달 소비자 물가까지는 확실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도 물가가 하락세로 들어갔음을 인정하고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낼 준비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완벽하게 약세장을 마감하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작된 2차 패닉이 장 초반 미국 주식에도 살짝 전염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 전염되지 않고 강하게 말아 올렸죠.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어제 또 한 번의 패닉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발단,
FTX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비트코인이 다시 16,000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시장에 2차 충격파가 발생했습니다. FTX의 파산 신청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줬는데요. 우선 FTX가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FTX는 워낙 암호화폐 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관계된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 자금이 FTX에 묶이게 되면서 연쇄 부도나 연쇄 청산 또는 도미노식의 유동성 고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셀시우스 사태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대형 거래소나 투자자가 자금이 묶이게 되면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부족한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암호화폐까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부터 이번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러한 사태도 아직은 규제나 규율 등이 부족한 초기 산업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좋은 성장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오히려 10% 이상 급등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 기업이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믿을 수 없는 중앙화 거래소보다는 차라리 법의 규제를 받는 상장 거래소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향후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가격 상승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의 분위기 급반전을 만들어내었던 한 주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저희 멘탈이 전부 다의 댓글 분위기만 보시더라도 목요일 이전과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예측하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번 주 보여준 모습처럼 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죽을 것 같던 분위기가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시장의 가격 변동은 자산의 원래 가치와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전혀 의지할 만한 지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 가격에 현혹되는 순간 제대로 된 투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쁨보다 고통에 2배로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나의 감정을 내맡기게 되면 그 총량은 언제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내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1년만 하고 관두실 건가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 해야 하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스럽게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투자로 인해 감정이 지배받게 된다면 평생을 고통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부자가 못 되면 어떻습니까? 평생 고통받을 바에야 부자 안 하는 편이 낫죠. 따라서 시장을 예측하려 하거나 가격 변동으로부터 감정이 휘둘리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로 투자를 대해야 늘 안정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투자 성적도 훨씬 좋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시간과 열정을 들여 따라와 주신다면 결국은 성취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